지금부터 공군 20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검의 출범 경위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이해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그 뒤 이어진 2차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방부는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를 통해 120일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 3명, 불구속 12명, 총 1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의 해소가 미진하고 군 지휘체계가 수사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금년 4월 26일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후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0명을 비롯하여 총 61명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6월 5일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수사 개시에 앞서 준비기간 중 국방부 등으로부터 5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인계받아 검토에 착수하였고, 100일 수사기간 동안 총 18회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 계좌 추적, 통신사실 조회를 실시하였고,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였으며 3.32TB 디지털 증거 포렌식, 음성 분석, 심리부검의 과학수사를 활용하는 등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9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특검은 수사 개시 직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방부의 수사 내용 및 결과에 매몰됨이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검에 부여된 임무인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직무유기 등 피해자 소속 부대 상급자 및 수사 관계자 등의 범죄입니다. 특검은 피해자가 근무한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군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직속 상급자인 20B 대대장, 20B 중대장 및 20B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사실과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밝혀내어 다음과 같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20B 대대장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지침을 어기고 거짓 보고를 하였으며, 피해자 회유 및 은폐 책임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 군형법상 허위 보고 및 지휘관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B 중대장은 피해자가 전입한 15B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별것도 아닌 일로 고소를 남발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범죄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비 군 검사는 군 경찰로부터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2차 가해 정황, 자살 징후 등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군사 지침을 어기고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무단 지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사망 후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직무유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군형법상 허위 보고 및 무단 이탈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전 부사관은 다른 군인들에게 자신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죄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무마, 진상 축소, 은폐 등 범죄 관련입니다. 특검은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보 담당 장교 및 군사법원 군무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위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실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위 군무원의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구속영장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그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는 등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범죄 사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는 피해자 사망 이후 여론 악화로 공군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의 문제인 양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공보 업무 명목으로 입수한 수사 자료까지 유출한 범죄 사실로 사자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군사법원 군무원은 전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수용된 교도소를 알아봐 달라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요구를 받고 언제 어느 교도소로 이송 예정이라는 보안 수용 정보를 파악하여 전달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신문 내용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범죄 사실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특검은 2021년 11월 군 인권활동단체에서 공개한 이른바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이 수사 초기 주요 자료였으므로 수사 개시 단계부터 위 녹취록 및 녹음 파일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에 대한 음성 분석,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기술적 분석, 관련자 조사 결과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 파일은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위조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이 법무관 시절 징계받은 데 대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품은 개인적 원한이 그 동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검은 위 변호사를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죄로 긴급 체포한 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 관련 그간 제기되어 온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자살 원인 관련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궁극적 원인을 밝히는 것이 특검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글과 행동 분석, 유족과 지인 상대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공공관계자 등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자살 원인이 배우자와의 불화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에 의하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자살 위험이 2021년 3월 2일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후 급격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심리적 외상을 입었고 직장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며 그 기간 오히려 회유,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져 심리적 외상이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대로의 전입으로 심리적 치유를 기대하였던 피해자가 새 근무지에서조차 냉담한 대우를 받게 되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면서 좌절감과 무력감이 극대화됨으로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상담일지, 혼인신고 당일 피해자가 남편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자동차 블랙박스,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사망 당일까지 피해자는 남편과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공군 관계자 등이 제기한 이와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3월 2일 발생한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가 불구속으로 진행된 경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의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초동 수사 시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져 상부에 보고되었고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학연이 있는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황에 더하여 군 인권활동단체에서 공개한 녹취록 등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른바 정관 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위 법무법인 및 해당 변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통화 내역 확인, 관련 자료 검토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위 의혹의 도화선이 된 녹취록은 오히려 위조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사를 마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의 수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진상을 특검에 부여된 단 100일의 수사기간 내에 최대한 규명하고자 수사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미 1년 전 국방부가 광범위한 수사 후 나름의 결론을 내려 15명을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미 국방부 수사를 경험한 관련자들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회피성 진술, 휴대폰 교체 및 정보 삭제 등으로 인한 증거 확보상 애로, 보존기관이 경고한 통화 내역 확인의 어려움 등 특검 수사 과정마다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을 향해 보내주신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는 수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상규명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는 기소된 피고인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해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